지급명령을 하고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소송 절차로 회부되는데요. 이 소송 절차로 회부되는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소송 절차로 이행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일까요? 우선은 채권자의 소재기 신청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재기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왜 소재기 신청을 할까요? 송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서 계속 송달을 했는데 송달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지급 명령은 확정이 안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공시송달을 해야 되는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더 이상 채권자에 대한 주소 보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재기 신청을 해서 빨리 소송 절차로 옮겨지게 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소송 절차로 회부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빨리 소송 절차로 회부해라, 이렇게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요, 은행권이나 일부 금융권의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일반인인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송 절차 회부를 명령을 하고요.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서는 채무자에게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으로는 외국으로 송달할 경우에 지급명령 법원은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 절차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명령 확정이 되지 않고 소송 절차로 이행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채무자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입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의 신청 범위 안에서 독촉 절차는 당연히 통상 소송 절차로 이행이 되고, 지급명령 신청 당시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죠. 이럴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시효 중단의 효력도 발생합니다. 만약에 확정이 되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면은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 집행은 집행문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또 이 집행은 지급명령 정본에 의해서만도 됩니다. 채권자가 별도로 지급명령 송달증명원이나 확정증명원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지급명령 절차를 둔 것은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이행 촉구를 하는 동시에 채권자를 위해서 수고와 비용을 덜어주고자 하는 간이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또한 이렇게 다툼이 없거나 증거가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실무에서는 사실은 거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이 되고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급명령 절차 진행이나 지급명령 송달을 받고 이의 신청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통해서 집행 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을 미리 고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상 가장 신속하고 간편하게 판결을 얻을 수 있는 지급명령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